저는 이른 나이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큰 돈을 벌어보기도, 큰 돈을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큰 돈을 잃었을 때 다시는 그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투자를 공부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랜 시간 시장과 함께하며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사람이 있다는 것, 행운을 만나 일확천금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만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희망 어린 꿈을 가지고 투자를 공부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섞인 곳이 시장이구나. 투자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혹은 과거의 저에게 딱 하나만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떠올려 보았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속의 책 한 권, 그것을 여러 번 읽어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를 꼽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인물을 떠올릴까?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오마하의 작은 집에서 온둔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으로 고요한 세계를 구축한 대부 워렌 버핏. 이와 대비되게 항상 언론의 주목을 끌고 파생 상품으로 국가와 맞서기도 하는 그렇게 세계적 반열에 오른 헤지펀드의 큰손 조지 소로스. 만약 이 둘을 합성한 것 같은 인물이 존재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제시 리버모어라고 대답할 것이다. 버핏이나 소로스에 비하면 리버모어는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는 월가의 사람도 펀드 매니저도 아니었다. 철저한 개인 투자자였다. 그는 1877년에 태어나 1940년까지 투자활동을 했던 오래전의 사람이다. 그는 15세에 5달러로 투자를 시작하여 오직 혼자만의 투자로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이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그의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의 인생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내러티브에 주목하거나 단지 타고났던 시대적 투기꾼 정도라고 여기며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정보와 지식에 항상 목말라 했고 늘 학생처럼 시장 지식을 탐구했던 사람이다. 시장 심리마저 탐구하고자 야간학교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다. 그는 결코 가격만 보며 차트를 그려댄 기술적 분석가도 아니었고 분석에만 치중한 채 감정을 무시한 수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주식 투자라는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이자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깨우친 선각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주식 매매하는 법,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소설화한 어느 투자자의 회상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 트레이더들에게 최고 순위의 필독서다. 월가의 최고 권위자 JP 모건이 친히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구한 개인. 이따금 시장 변동성이 클 때면 월가의 모든 사람이 바라보았던 개인. 그가 직접 남긴 위대한 투자책을 깊이 살펴보며 그의 투자 철학을 탐구하고 그 지혜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며 그의 영화 같은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만나보도록 하겠다. 챕터 1. 투기라는 도전. 투기라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며 매혹적인 게임일 것이다. 하지만 바보 같고 정신적으로 나태하며 열등한 감정적 균형을 가진 이들, 그리고 벼락부자가 되길 바라는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불쌍하게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내 옆에 앉으면 열이면 열 대부분 의례적으로 인사를 건넨 다음 이내 이런 질문을 해온다.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 투자나 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한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투자나 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이런 무례한 사람보다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시장을 연구하려 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한평생 주식시장에서 겪었던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알려줄 생각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가 때로는 투자자보다는 투기꾼 쪽에 치우쳐 논의를 전개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다. 투기라는 것은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 거래이다.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를 굳이 구분짓고 싶은가? 어떤 예상도 없이 투자에 나서는 이도 없을 것이고 시간이나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매번 이익이 나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길 바란다. 결국 당신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아닌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기를 단순 도박쯤으로 치부하지만 진정한 투기꾼은 투기를 사업으로 간주한다. 투기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전제가 올바른 것이라면 이 사업에 손을 대는 사람은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자료를 모조리 수집하여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주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매번 이길 순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항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내가 말하는 안내 지침 중 몇몇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지침이 내게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님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소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에 대한 나의 답은 어떠한 안내 지침도 100% 옳은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만약 내가 어떤 안내 지침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떨지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가격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만의 안내 지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지침이 당신의 성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겠다. 투자나 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자신만의 규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단지 나는 나의 안내 지침이 누군가에게 좋은 이정표쯤 되길 바랄 뿐이다. 아마도 내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투자나 투기라는 사업에서 그 어떤 새로운 일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깨달은 것이었다. 두 번째 챕터. 주식이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은 언제인가? 성공적으로 투자나 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에 대하여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떨지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올바른 예상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예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시장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뉴스나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면 그 소식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당신의 생각을 통해 분석해보고 시장을 관찰하라. 만약 당신이 생각한 것이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믿고 있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행동이 당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당신이 반드시 그러하리라 믿는 경영과는 다른 모습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있어 시장이 확증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시장이 틀리는 법은 없다. 시장에 대한 사람의 의견이 틀릴 뿐이다. 시장이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특정 주식의 동향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서 조급하게 행동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 동향을 예측한 다음에는 시장이 그 예측을 확증해 줄 때까지 당신은 기다려야 한다. 진정한 매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진 당신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주식이 약 1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상당 기간 그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자. 당신이 만약 이 주식의 가치가 주당 100만원이라고 보는데 현재 가치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신고가가 형성될 때까진 매수를 나서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왜냐면 당신의 생각이 맞다면 적어도 20만원은 훌쩍 넘는 신고가가 형성되어야 당신의 판단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지 않는가? 당신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면 이 가격선까지 주식이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주식이 당신이 예상한 방향대로 형성되었다면 그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비로소 그런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에 나서도 괜찮은 시점인 것이다. 물론 애초에 예측했던 대로 주가가 10만원 근처일 때 주식을 매수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에 속이 쓰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애통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진 투자자라면 어차피 10만원일 때 주식을 매수했어도 물가 20만원까지 상승하는 것도 참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버렸을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장이 어떤 추세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시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매매의 기본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핵심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사서 적시에 파는 것이다. 나는 주식을 너무 싸게 사거나 너무 비싸게 사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제는 반대로 10만원 근처일 때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이 났다고 해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이럴 때 이런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다음 날이면 주가가 이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희망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야 할 때이다.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면 다음날 손실은 더 커질 수 있고 2, 3주 이내에 훨씬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럴 때야말로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될 시점이다. 투자자는 처음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기꺼이 수긍함으로써 더 큰 손실이 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좋은 기회라 판단되는 시기가 왔을 때 시장에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투자나 투기를 계속하려면 자신의 자본을 보호해야 하고 큰 손실이 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한편 시장 움직임에서 당신이 염려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당신은 확신이라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그런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염려할 만한 이유란 무엇인가? 간단하다. 어떤 주식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맞다면 당신이 매수한 시점부터 금방 내 이익이 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염려해야 될 만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 100주를 샀는데 손해를 봤다고 하자 왜 수고스럽게 주식을 더 산단 말인가? 자신이 잠시일지언정 틀렸다는 사실을 시장이 알려주고 있는데 말이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며 두려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투자나 투기라는 사업에 희망과 공포를 부여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둘을 서로 혼동하기 쉬우므로 매우 무서운 재앙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큰 추세를 무시하고 뻔질나게 시장을 들락날락한 게 치명타였다. 주식이 올바르게 움직이고 시장 상황이 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서둘러 차익을 실현해선 안 될 것이다. 수익이 발생한다면 계속 불어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손실이 발생한다면 계속 불어나지 않게 재빨리 끊음으로써 당신의 자본은 더 커다란 수익을 향해 불어날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시기가 오면 당신의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 깨끗이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 챕터, 선도주를 따르라. 내 이론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세의 중요한 움직임 뒤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모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엔 비핵심적인 것이 자신의 마음을 덮어버리게 되는 위험과 맞닥뜨릴 수가 있다. 단지 시장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투기적인 배를 조류에 맞추어 저어나가기만 하면 된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언쟁을 벌여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그것과 전투를 벌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수많은 주식보다는 단지 소수의 몇 종목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당신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그 범위를 그 당시 가장 유망한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인 주식들로 한정해야 한다. 만약 활발하게 거래되는 선도주에서 당신이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선도주를 따르라는 말은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정신적인 유연성을 항상 확보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선도주가 2년 뒤에는 선도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만 한다. 늘 상대적으로 소수의 산업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라. 아마도 그런 방법으로 시장을 자세히 분석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업종 혹은 종목 관찰을 통해 시장의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 물론 안타깝게도 나는 이러한 신호를 기다리는 대신 서둘러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충동에 휘둘렸다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다른 투기꾼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확실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아마도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왜 그러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었노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다. 본래 인간은 공포, 희망, 욕심 등의 감정을 바탕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아마도 내가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투자나 투기라는 사업에서 그 어떤 새로운 일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깨달은 것이었다. 리버모어의 주식 매매하는 법 최종 정리. 투자에서 성배란 무엇입니까? 철저한 안전마진을 통해 이익을 계산했던 그레이엄의 제자들일까요? 가격만을 따르며 추세 추종을 추정한 터틀들일까요? 트레이더들에게 현명한 매수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수학을 접목시킨 위대한 켈리 공식일까요? 이런 것에서 머리 아플 바에야 모든 것을 담는 선택을 고안한 존 보글과 인덱스 펀드일까요? 어떤 방식이든 정답은 없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리버모어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가격만을 보고 고가의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과도한 리스크를 통해 이룬 성과만이 보일지도,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룸에도 그가 끝내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스스로 삶을 마감한 선택을 한 그런 비극적인 부분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장기 투자나 인덱스 펀드 투자만 못하다며 오늘날 투자의 현인 버핏 등과 비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가 말한 것들은 이미 다 세상에 알려진 것들이니 그의 책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이 1940년에 출판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리버모어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이들보다 독보적이었던 개인 투자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왜곡할 수 없는 지나온 현실이었던 과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돌아보아도 그가 말했던 시장과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리버모어가 시장에서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한없이 탐구하고자 했던 노력, 셀 수 없는 실패에도 계속해서 일어섰던 노력,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하려고 했던 노력, 그렇게 시장에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인 접근을 했으면서도 결국 인간이란 것들이 만들어낸 시장이란 것에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생각은 투자에 있어 역발상이라고만 하기엔 차원이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 6시에 눈을 떴으며 일어나자마자 수많은 세계 지역의 신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작은 기사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며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관찰했었던 사람이죠. 일례로 리버모어가 철강도시를 살펴보다 생산 능력이 뉴스의 지면에서 드러난 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는 그것이 완벽한 공매도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그는 그의 모든 합리적인 생각에서도 자신의 생각처럼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진 시장에 겸손을 가졌으며 좋은 순간이 올 때까지 미친 듯한 인내심을 보였고 설령 좋은 순간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엄청난 수익의 비결에는 그리 대단한 것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원칙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의 투자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자면 저는 다음과 같다고 말하겠으며 열린 해석이므로 마지막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리버모어의 핵심 투자 비결 1번. 관심 받기 시작한 업종과 종목을 찾아라. 서두를 필요 없다. 당신이 시장을 꾸준하게 진심으로 관찰해왔다면 이미 가격으로 드러나고 있는 업종 혹은 종목이 있을 것이다. 서두르지 말되 늦지 마라. 늦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을 위해 인내하라. 업종이라 함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루의 움직임이 아닌 일주일의 움직임, 한 달의 움직임, 연초 대비 움직임,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초 대비해선 미국의 기술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나 에너지 섹터 등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죠. 최근 한 달 퍼포먼스로 돌아와 보니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그동안 약세에서 머물렀던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 등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라는 게 리버모어의 핵심입니다. 만약 반도체가 좋아 보인다면 반도체 내에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한국 주식이라고 다를 건 없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어떤 업종의 모임들, 어떤 테마를 타고 오르는 것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주제들, 각종 뉴스들, 이러한 것을 스스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2번. 어떤 기준을 가져도 좋다. 그 기준에 맞게 시장이 가격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고 진입과 청산을 결정하라. 1분 만에 투자를 끝낼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투자를 끝낼 수도 있고 1년 만에 10년간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 될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각자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하방이 막혀있다 생각하고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어떠한 재료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를 예상하고 재빨리 뛰어들어서 이런 것을 노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어떤 것이어도 좋지만 시장의 가격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고 진입가 청산을 결정하라고 리버모어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까지가 적정 가치라고 생각했으면 이것이 이렇게 오를 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리버모어의 주된 철학입니다. 리버모어는 결코 신고가를 돌파할 때만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식이 하락하다가 더 이상은 하락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훌륭한 기준을 두고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그의 매매에 존재합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많은 돈을 걸지 마라. 물타기 하지 마라. 틀리면 빠져나오라. 우리가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 가장 좋은 사고체계는 시장이 확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에 있어서 분산 투자 혹은 어떤 금액의 사이즈 조절을 통해서 저희는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세세한 내용으로는 주식뿐만이 아닌 여러가지 자산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트레이딩으로 친다면 켈리 공식 같은 그런 포지션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조금만 찾아보아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느냐, 이것을 지키느냐, 틀리면 인정을 하느냐, 이것을 해내는 것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세 개를 참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정보나 지식을 떠들고 하는 이들을 무시하라. 당신을 지키는 건 당신뿐이다. 리버모어는 책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투자나 투기에서 성공이란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이건 투자나 투기에서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리버모어는 이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어떤 방랑자가 식당에 들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크고 맛있으며 육즙이 넘치는 최고급 스테이크가 없을까요? 이후 웨이터가 주방을 갔다 오더니 방랑자에게 말합니다. 만약 그런 스테이크가 존재한다면 주방장인 자기가 먹었을 거라는군. 리버모어가 이 사례를 통해 해주고 싶었던 말은, 설령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시장에 있을지언정 그 누구도 당신의 주머니에 강제로 넣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라. 리버모어가 분류한 증권시장 참여자의 세 분류입니다. 첫 번째, 호구.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초보자. 누구나 다 이러한 위치에서 투자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올바른 노력을 하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준호구. 어느 정도 시장 경험은 있으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자신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한 호구의 견해만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리버모어는 준호구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시장의 금원이나 원칙들을 인용하길 즐기며 그러면서 전문가처럼 보이는 말들을 많이 하고, 혹은 저희가 아는 어떤 전문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이들을 대부분 준호구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위 두 부류와는 차별화되며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조언하지도 않고 타인의 견해를 무시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리버모어는 이들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며 빈번하게 거래하지도 않고 인내심이 강한 이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은 인간이 만든 곳이다. 희망과 공포를 다스리고 이를 이용하라. 결국 우리가 투자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적정 가치에 한참 모자라게 팔거나 나는 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훨씬 더 이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사줘야 나의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리버모어의 말을 해석해보면 저희는 저희 자신에 대한 희망과 공포를 다스려야 되면서 역으로 타인의 희망과 공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냐 묻기에는 시장은 늘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리버모어는 책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은 나의 원칙이다. 물론 리버모어는 당대 최고의 투자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리버모어의 매매법에 대해서 궁금해했겠죠. 그래서 리버모어는 책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대신 서두에 당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결국 감정으로부터 이를 지켜라 라는 말을 합니다. 리버모어는 자신이 만든 원칙이 남들에게 훌륭한 안내판 정도가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으며,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이들이 생기면 그건 그거대로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루었었던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었던 원문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매매하는 법, 아마도 이렇게 치시고 구글에서 이런 거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원서를 참고해 보셔도 좋고 번역서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번역서마다 번역이 달랐는데 책 구성의 내용이 다채롭기도 하고 책 한 권 한 권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리버모어의 트레이딩 방법론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원문 혹은 아래의 책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동양풍의 번역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서 외에도 리버모어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리처드 스미튼이라는 사람이 해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다른 책에선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장을 배워가시는 분들,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이 영상이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로지 한쪽만 존재한다. 그건 상승론도 하락론도 아닌 오른쪽이다. 마치 책벌레처럼 차트만 주야장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치게 하나만 파고들면 잘못되기 십상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융통성이 없으면 큰 코 다친다. 가상의 돈을 벌어들이고는 시장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다. 오랫동안 월가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기도 날리기도 한 끝에 하는 말이다. 나는 머리로 큰 돈을 벌지 않았다. 진득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알아들었는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딱 버텼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아버지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돈을 잃을까요? 얘들아, 나도 돈을 잃었단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마다 돈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건성으로 대충 훑어보는 것으론 어림도 없었지. 확실하고 아주 꼼꼼하게 연구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이 할 일을 누가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안도하고 싶은 것을 찾고 싶은 거지. 대개 사람들은 집단이 주는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떼지어 행동하기 마련이란다.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속에 섞이면 불안감이 덜해지고 안심이 되기 때문이지.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나는 그 떼거리의 행동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사고와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시장은 변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인간의 감정을 깨닫고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결국 그런 감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추세 매매의 아버지 제시 리버모어.